안녕하세요. 해설갑니다. 오늘 영상은 시장 점검을 해보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꾸려나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최근에 좀 시장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현금화 하는 쪽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좀 지표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말씀드린 게 채권 금리, 미국물의 10년물, 30년물 채권 금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공매도 부분 3월 16일부터 다시 재개가 되는지 아니면 아예 폐지가 되는지 그거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공매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을 해가야 될 부분이 이 금리 말씀을 드렸죠.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을 꼭 체크를 하면서 가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요일에 미국 연준에서 베이지북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파월 의장이 아직은 금리 인상을 할 때가 아니고 출구 전략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좀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요,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현재 시장 상승 요인이 유동성이었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이 유동성을 풀어놨죠. 채권 매입도 하고 경기부양책도 하고 여러 방면 루트로 유동성을 확 풀어놔서 달러 가격이 떨어지고 그 자금들이 세계 이머징 마켓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거나 원자재 쪽 이렇게 흘러가면서 전체적으로 가격 자산 상승을 불러온 겁니다. 하지만 이 보여드렸던 미국에서 이제 출구 전략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해서 유동성을 회수를 시키게 되면은 각국에 풀어졌고 이제 각 증시나 뭐 원자재나 이쪽으로 흘러 들어갔던 돈이 다시 유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FOMC 회의나 뭐 베이지북이 있을 때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면서 가셔야 된다는 점을 미리 서론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 살펴보고 추가적으로도 지표들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어제죠. 어제 시장은 코스피가 2.03% 하락을 했고 코스닥이 1.62%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은 목요일에는 우리 시장 옵션 만기일이었죠. 근데 이제 만기일 포지션 자체가 외국인이 하락하는 것을 크게 용인을 해주지 않는 포지션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만기일 이유가 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이 6,700억 동시호가 때 만기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동시호가 때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면서 기관은 그대로 매물을 던졌고요. 그래서 목요일에는 시장이 좀 방어가 어느 정도 된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이 외국인이 6,700억 매수한 물량을 그대로 금요일에 쏟아내는 그런 형태로 움직였습니다. 이게 삼성전자로 움직인 거거든요. 삼성전자 보시면은 2,400억이 들어왔다가 바로 또 금요일에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외국인의 수급은 역시 옵션 만기일 시장 방어용 그런 물량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금요일에도 연속적인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시장 주도주,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이런 주도주군들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계속 받치는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적으로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요. 코스닥도 금요일에는 같은 흐름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선물. 그나마 시장의 하락 구간에 외국인이 신규로 들어왔던 선물이 좀 차익 실현을 해주면서 규모를 좀 축소를 해주는 모습. 그런 모습이 좀 나왔지만 아직도 여기 보시면 지금 선물 매도 누적 금액이 2조 3천억입니다. 아직도 이 금액은 좀 부담스럽다. 외국인들은 하방 포지션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수급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해외 시장 쪽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새벽에 미국 시장이 다우존스가 0.57% 하락을 했고 나스닥이 0.87%좀 하락을 했거든요. 시장을 보실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을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달러를 좀 자세히 한번 보면서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최근에도 이제 달러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달러가 상승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추세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하락을 유지를 하고 있던 미국 달러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말은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돈이 빠져서 달러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달러의 상승폭이 좀 가파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해하기 쉽게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달러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은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길게 한번 볼게요. 자, 달러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됐나 보시면은 2019년 제니월입니다. 1월이죠. 달러가 우상향을 천천히 하다가 이때 급등한 구간이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고 코로나 영향으로 달러가 안전자산이 달러에 돈이 몰리면서 이제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미국에서 채권 매입 프로그램, 뭐 경기부양책, 정크본드까지 뭐 채권을 매입을 하고 달러를 크게 살포를 했죠. 그러면서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반대로 상승을 했던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 구간 달러가 밑에서 급반등을 했던 시기가 있죠. 이게 9월 달이거든요. 이때는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시장이 조정을 받고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죠. 그때가 이 9월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실 때는 이 달러 인덱스도 같이 함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좀 미리 선진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럼 우리 환율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환율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 반대로 움직이는 지표들은 이미 상승을 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것들을 파악을 하고 현금 보유를 구독자분들께 좀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이렇게 외환시장과 우리 시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그럼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이 좀 음봉이 좀 강하게 나온 흐름으로 금요일에 마감을 했죠. 역시 수급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면서 방어를 하는 그런 형태로 좀 움직였거든요. 시장의 추세와 지지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추세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은 과열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5일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시장이 5일선을 이탈을 했고요. 다음 지지선이 이제 11선과 여기 추세에서 올라오는 추세대 부분 이쪽이 지지선이 될 수가 있고 여기를 이탈을 하면 21선까지 열려있는 그런 흐름으로 시장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장이 올라간다는 거야? 안 올라간다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요일 캔들을 보시면은 가까이서 볼게요. 금요일 캔들이 장대 음봉으로 내려오면서 밑꼬리가 전혀 없었죠. 그러면서 이쪽을 다 장악을 하는 하락 장악형의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하락의 강도가 세다는 거죠. 하락이 어느 정도 멈췄으면 이렇게 밑꼬리가 좀 달리면서 다시 반등을 주는 건데 장 막판까지 계속적으로 좀 매물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월요일에 추가적으로 매물이 더 출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시장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또 계속적으로 좀 유입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전략은 시장이 하락한다고 바로바로 사기보다는 어느 구간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캔들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양봉으로 바뀌고 이런 수급면 외국인 기관이 다시 매수를 해주고 이런 수급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선물 포지션이 지금 다시 보시면은 지금 마이너스 2조 3천억이죠. 2조 3천억을 매도를 해가면서 하락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이게 좀 1조 미만으로 줄어들어야지 좀 안정적인 겁니다.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외국인 기관 매매 부분에서 외국인이 이전에는 ETF를 코덱스 200이죠. 순매수를 해주다가 계속적으로 지금 팔고 있거든요. 다시 외국인이 이런 코덱스 200 같은 상승 쪽을 베팅하는 ETF를 사주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하락이 좀 멈췄을 때 그때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것이 좀 안정적이게 포지션을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매일 시황 통해서 제가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주식은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면은 내려가는 그런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식은 안전 자산이 아닌 위험 자산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릴 때는 내가 좀 피해 있을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주식은 항시 열리고요. 시간은 우리 투자자들, 우리 편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대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심리가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까봐 못 사죠.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까봐 추격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상품을 이해를 하시고 좀 시간과 함께 여유 있게 조급하지 않게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고 방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매수는 확인을 해야 되고 이제 가격 조정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내가 현금을 보유를 하고 확보를 했다면 좀 기다렸다가 확실히 돌아가는 흐름을 좀 보고 그때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전자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한 30% 가까이 좀 차지를 하고 있죠. 이번에 목요일에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옵션 만기일 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사면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크니까요. 지수를 방어를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은 삼성전자는 거기에 다시 한번 축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주도주들은 탈락이 되는 쪽, 그런 쪽이 이제 뒤바뀜이 나올 수가 있지만 삼성전자는 시장을 상승시키고 시장을 컨트롤하고 핸들링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선택된 게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디램만 하는 게 아니죠. 메모리뿐만이 아니고 비메모리나 파운드리 전체적으로 가고 있죠. 최근에 뭐 6G에 대한 내용도 이재용 회장이 좀 얘기를 했고요. 삼성전자를 뭐 지금 바로 사자 이런 말이 아니고요.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어느 정도 지지가 되고 다시 돌아갈 때는 삼성전자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직은 뭐 매수 타임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충분히 기다리면은 좋은 매수 기회가 또 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시황 방송 보시면서 현금 확보를 하셨다면 그 현금을 잘 챙겨서 현금이 있다면 내가 언제든지 다시 기회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시장 여유롭게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